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의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이 지금 계속 지연이 아니라 좌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사업 예산 세워졌습니까?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네, 올해 사업도 투자사. 안 세워져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행정사무감사감이에요, 진짜. 응? 평생학습관 건립,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예. 도에다가 연회비도 납부를 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런데 정작 평택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은 건립이 좌초가 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이 1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평생학습진흥재단은 또 설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섰죠? 네, 예. 8,300만 원.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평생학습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진흥재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지금 하고 있고, 평생학습 도시 회원비는 납부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세 군데 그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평생학습 반 건립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2026년도에 사업기간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2026년에 이거 완료되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건축 기본 이 계획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 영역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저기 일시적으로 건축 기획 용역에서 좀 추진이 중지 상태입니다. 건축기획 용역 추진이 예, 예. 2023년도부터 지금 추진이 중지가 되고 예,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토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토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거 먼저 터트리지 마셨어야죠. 그런 계획도 없이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연면적은 변경 가능, 부지 면적도 변경 가능. 그러면 지금 동삭동 주민들은 이거 언제 들어오냐,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 계속 물어보는데 시에서는 토지 매입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규모는 작아질 거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 시민과의 대화 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지금 나중에는 이거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연도별로 다 어떻게 좀 예산팀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볼 예, 때는 예, 예. 행정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거는 어제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 예, 예. 항상 있는 일인데, 이거를 평생학습센터를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 세 군데 영어교육센터. 맨 처음에는 이게 자원봉사센터까지 이야기가 되다가 자원봉사센터는 빠지고 예. 창의체험교육센터까지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왜 이렇게 전혀 지켜지지 않을 거를 이렇게 하셨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전 이거는 좀 이해가 진짜 안 돼요. 다른 거는 행정에서 하다 보면은 보조사업 같은 거는 업무 숙지가 미약해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 시에서 하겠다고 이거를 계획안을 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토지 매입비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면 처음에 이것도 들어오겠다 저것도 들어오겠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놓고 나서는 지금은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토지 매입비도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으로 접근을 하면 토지 매입비는 시간이 지나면 더 오릅니까 내립니까?
더 오르면은 이거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평택시 재정 순세계 잉여금 보면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적은 것도 아닌데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왜 안 하는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도 어떤 양해나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구한 게 하나도 없고 시 행정을 믿고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근데 유독 왜 평생학습 센터는 의원님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저희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토지 매입비까지도 없고 순세계 잉여금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을 어디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그 지금 복지국뿐만 아니라 이제 시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건축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한데 아니 제 얘기는요, 국장님. 지금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못 하는데 신규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시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들을 나오셔요. 지금 큰 사업들이.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도 예산 편성을 2024년도에 단 1원도 안 했는데 큰 사업들을 지금 계속 간담회에 갖고 들어오셨어요. 시행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평생학습관 건립은 이제 그 여러 번 또 약속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내년에 만약에 반영이 돼도요. 1년 만에 또 공시지가도 오르고 오릅니다. 그럼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 이거를 모르지를 않아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뒤로 미루는 이유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랬다면은 말이 되는데 집행부가 사업을 뭐 어제 오늘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 매입비가 모든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편성을 안 하셨어요. 내년엔 더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단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붙이셨어요. 변경 가능, 변경 가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 피해가시기 위해서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원한대로 진행을 하셔요. 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던 사업 토지비도 없으면서 다른 사업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어디까지 줄이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답을 듣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그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조속히 사업 시행하세요. 시행하시고 추가로 사업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지는 더 줄이시면 안 된다는 거는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725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이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의 건인데요. 요번 이제 회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 그 저소득층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의료급여 그 수급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조례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선순위 드시고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시에서 갖고 들어와야 될 조례인데 의원 발의로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4명이 26만 원씩 12개월인데요. 이게 26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저 별도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급여사업 담당자하고 급여관리사하고도 금액 차이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는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하시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3년도에 500만 원 요구를 했고 22년도에도 5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2022년도에 다 지출이 됐나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위부당 신고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계층이 이제 상향이 돼가지고 통보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추가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도서관은 다른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자,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100%또 질의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실은 결론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김현숙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셔서 다른 게 필요 없고 진짜 연차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그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우리 기술 과정하고 취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 기술 과정에 대한 부분 88과목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과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사가 그럼 총 몇 분 정도? 현재 106명입니다. 106명. 예. 강사 비용에 대한 수당은 얼마나 계산이 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총 우리가 그 취미과정하고 기술과정하고 하다 보면 중복 강사분이 중복으로 해서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이내입니다. 그럼 한 분이 최고 몇 가지 과목까지? 5가지 다섯 과목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 5가지 과목을 진행하는데 그분이 그 5가지 과목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 분명히 있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그분은 잘 파악을 하셨겠죠. 예,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가지를 다 수강을 교육을 할 정도 되면 굉장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을 좀 기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로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노인 스포츠 지도사라고 이 준비과정 운영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7번째 있는 예, 예. 30페이지 7번째 있는 이
노인 스포츠 일단 그 지도사인데요. 그 국가 자격증 그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에는 그런 관련된 용역사가 없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데 예,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예. 그럼 보통 이게 종목이 몇 개나 되죠? 종목은 이제 한 개 하나만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 스포츠 그 지도사 그 하나만 지금 아니 적용돼-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예, 예. 종목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한 58개 정도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노인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예, 한 용역업체에서 그걸 다 진행을 할 수 있냐 제가 좀 예.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스포츠에 어디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예, 그 과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2월 27일 날 한번 영역을 줬고요. 1,2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24년 2월 20일 날 또 900만 원 용역을 줬어요. 그 매년 우리가 이 용역을 줘가면서 우리 스포츠 지도사 양성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예? 네. 저희가 이제 기스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종목을 갖다가 과목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조사가 돼서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따로 자료는 받겠지만 예,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인 예,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예. 그러다 보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 매년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종목을 내가 신청을 하면 그분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대행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건지 예. 그 부분이 알고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좀 이거 해서 매년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예, 예. 그런 사업은 사업인데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 좀 저기 회사장님 잘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행감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실은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혹시 우리 행감을 좀 보시는 분들이 예.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나서 혹시 뭐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일부러 질의를 드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예. 단일 종목인지 아니면은 몇 개 종목을 선별해서 보내는 건지 준비가 좀 운영용이요. 한번 잘 파악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국도비 반환 내역 사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은 잘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 1,000여만 원 우리 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사유가 네. 어떻게 됩니까?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자료 예, 한번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서관에 보게 되면 우리 배달이 2023년 우리 평택 책을 택하다 선정 도서 구입이 있어요. 이거 매년 우리가 그 구입을 하는 건가요? 선정을. 예, 그 매년 도서 평택 시민들이 함께 읽는 책을 13권을 선정을 하고요. 그 해에 도서를 이제 구입하고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을 한번 구입할 때마다 몇 권 정도 구입을 하나요? 이 정도 되면? 그게 이제 13권 중에 10권은 함께 읽는 책이라서 학교나 독서 모임 대상으로 이제 토론 도서로 몇십 권 정도씩 구입을 하고요. 이제 계층별로 뭐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이제 올해 한 책으로 선정된 3권에 대해서는 그 각종 학교에 다 지원 29개 시범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각 도서관별로도 몇십 권씩 등록을 하고 작은 도서관에도 또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간 구입량이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도서 구입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요. 실은 우리가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도서 구입량이 있죠. 도서 예. 구입량하고 도서 총 구매액 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도서를 구매하고 있어요. 우리 보니까 구입량을 보니까 아, 장서 구입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한 책을 네. 예, 제외하고. 하여튼 모든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 구입 예. 양하고 금액을 네. 한번 좀 예, 예. 아, 그럼 자료 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비전 세계에 보면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구입이라고 해서 1,300만 원이 돼 있어요. 예, 예. 보조기기, 독서 보조기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 그거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뭐 시각 확대기라든가 음성 뭐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가는 책상이라든가 법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고요. 도비 지원 받아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매칭인가요? 아니면 도비 전적? 예, 매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까 평택 책을 택하다라는 부분이 매년 구입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23년도에 한번 또 구입을 하고 23년 1월 달에 구입을 하고 3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아, 이걸 네. 일괄적으로 구입을 안 하고 예. 따로따로 그러니까 1월 달, 2월, 3월 달, 8월 달 계속해서 아까 두 번 이거는 홍보 영상 제작이구나. 아, 예. 요건은 저희가 시민들이 도서 선정단이 70여 분 계신데요. 처음에 그 공모된 200건 중에서 네. 계속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줄여가는데 아. 1차 구입은 선정단이 함께 읽는 도서 구입이고요. 그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구입하는 도서는 시민 대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물론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뭐 대찬성을 하는데 우리 그 배달에 대한 평택 책을 택하다 올해의 책 홍보 영상 제작하고 또 8월 달에 있는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 영상 제작 요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 한 건은 이제 시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고요. 한 건은 1년 동안 이제 토론을 한다거나 책 축제 그 현장을 전체 1년의 과정을 모아서 결과의 영상물로 담는 건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제작비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런 금액으로 무슨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나 알겠는데 하여튼 내용은 뭐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하나는 사업에 대한 영상 제작이고 하나는 그동안 책에 대한 홍보를 통한 영상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항목으로 보면 32번 봐주시겠어요? 32번 보게 되면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동삭동 건립을 이거를 좀 구분을 안 하고 통으로 그냥 같이 묶어서 예산을 저기 용역 그 계약 금액을 적시하셨어요. 이거는 뭐 행정복지센터 내 도서관을 건립이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받아지는데 이건 왜 굳이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요? 아, 동삭동 주민자치센터와 4천짜리. 동삭 도서관이 같은 부지 내에 있고요. 네.
그 건물의 조화를 위해서 설계를 통합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통합 설계. 예. 그 편성 비율은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거기서 또 담을 거 아니에요? 용역 발주했다고. 그러니까 지출은 예산 자체는 동사주민센터와 도서관이 별개로 되어 있고요. 각자 자기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분을 별도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라든지 네. 신설계 용역비에 대한 거는 통으로 묶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차 추진을 함께 하고요. 네. 그 예산 집행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우리 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더위 쉼터 확충한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 보고할 때 20 몇 개였죠? 작은 도서관 20여 개 하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공공도서관 14개관도 포함해서 더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 확대 추진한 거를 그냥 그 뭐 장남도서관하고 지산토록 도서관 말고 우리 무더위 쉼터 역할하는 작은 도서관은 그러면 올해는 더 늘리지 않고 기존 28개 그냥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건가요? 그 경기도에서 네. 지침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네. 올해 잠깐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조금 줄었는데요. 네. 올해 저희가 실사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다 가볼 예정이거든요. 그때 네.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네.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 전 같은 경우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냉난방 뭐 기기나 아니면은 비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비를 이제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작은 도서관을 한 개간 다 가면서 좀 평가에 들어오시도록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또 이 혹서기 혹한기 냉난방 신청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안중도서관 지붕 개선 공사 한다는데 그 마무리 됐나요?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아무쪼록 뭐 정말 우리 도서관 문제라든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에게 많은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 이어주실 분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에 대해서 좀 지원 방안책을 해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추진 조치 사항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 및 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 방안에 모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지금 상황이 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계속 그거 기존의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사항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장애 아동은 파악이 됐습니까? 그럼? 파악이 되어야지만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이제 관련 기관 평택 때 그 다문화 그 지원센터하고도 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연계하는 방안이라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정이 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우리 배다리 도서관과 안중 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서를 정리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이제 제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이용량이 극히 적거나 도서가 파손됐거나 네, 이런 도서들은 이제 2년에 한 번 정도 대대적으로 찾아서 제적 작업을 하고요. 뭐 훼손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했을 때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안중과 배다리 전체적인 도서관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훼손 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도서관이 서가 공간이 적다 보니까 새 책을 사면 이제 꽂을 공간이 없어서 그 범위가 전체 장소의 7%인데요. 보통 7% 정도 선에서 제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량이 적은 그 도서를 어디에 어떻게 그 이후로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는 이제 대출 현황하고 그리고 도서 훼손은 이제 외관상 봐서 리스트 작성해서 제적 결제를 받고 그 이후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에 재기증을 하고 재기증하고도 남은 도서는 뭐 시민 기증도 하고 그리고 아예 못 쓴 책은 폐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제안으로 각 마을에는 이제 노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노인이 되면은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을에 한번 그 노인에 간에 그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제작 작업을 하고 그 노인분들 읽을만한 책 그림과 함께 있는 글씨가 큰 것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목록들은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서 한번 그 노인정에 예쁘게 꽂아놓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독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장당 도서관에서 지금 네. 경로당이랑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좋죠. 네, 그거를 좀 확대해서 프로그램도 좋다고 같이 한다면 그렇게 그 2년에 한 번씩 또 그때그때 그렇게 제작 그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랍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청각, 농아 이분들에 의한 그 독서량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그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그 문자 파일을 점자화 음성으로 해서 반환한 어떤 데이지 파일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지산 초록도서관에서 자원봉사단과 함께 네네. 점역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이나 책을 점역 작업을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장애인 협회에 기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장애인 분들이 직접 도서관에 와서 그 문자 파일로 직접 그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된 거를 데이지 파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는 현재 도서관에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작업은 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그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저희 쪽에 직접 오기보다는 장애인 협회 쪽으로 책을 그렇게 들여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용하실 전달을 수 하고 있도록 예, 네. 장애인 회관이나 아니면 각 그 장애인 시설이나 협회 이런 쪽에서 이제 네.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네네. 아, 그 현황 좀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책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서비스라고. 그래서 도서관도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문화 격차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 그분들이 오지 않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못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잘 준비를 해놨다고 한다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것도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어떤 한 코너에라도 그렇게 조금씩 해놓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작은 어떤 장애인 도서관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설립을 못한다 할지라도 서서히 그렇게 해가면서 반응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네. 그 일부 말씀 못 드린 게 네네. 그러니까 배달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점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각 언어인 분들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북이라든가 오디오북 이런 점자도서에 등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를 다각도로 네, 마련하고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많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명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나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생활 문화로 많이 이제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이게 그 작은 도서관들처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게 뭐죠? 그 정자 같은 곳에 이렇게 책장을 놓고 해놓고 거기서 쉬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좋아 보였거든요. 우리 지역에 혹시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예, 공원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제적 도서 중에서 양호한 도서들을 제공은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야외에 있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용률이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럼? 지금 배다리 공원에도 있고요. 그 현아공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민 몇 분들께서 그 불악산에 작은 숲속 도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파송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좀 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좀 더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제적 정리한 책들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니 그런 것도 좀 더 확산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요청이 오면. 장소 같은 요청을 해설하기보다는 그런 데를 좀 어디가 있는지 우리 배다리 도서관이나 안중 도서관에서 좀 그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녀서 직접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 지금 불악산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가봐서 어디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직접 설치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작은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총 74개가 있나요? 지금 네, 받은 자료에는 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이제 그 평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보조비를 받고 운영을 하지 못해 반납한 도서관도 있다고 한 게 말씀하셨죠. 그 어디고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러한 그 작은 도서관에 그 보조금을 받고
반납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다른 한 곳이 못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규칙을 세워서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는 또 그 보조금 신청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주는 것도 어떤가. 그래서 좀 그러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한 지침이 있나요? 아직 그런 지침은 네네. 없고요. 어쨌건 요 부분은 그쪽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들이라 네, 사항은 이제 들어보면 다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들어주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또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침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그런 지침을 줌으로 인해서 보조금 받은 데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그 다 그러한 사연이 있을지라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지침서를 좀 더. 마련해서 네.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활성화 방안, 개인적으로는 작은 이란 도서관이 곳곳에 저는 많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개에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실사를 통해서 이제 나와지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실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조금 더 알아보는 좀 적극적인 실사를 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있어서 허가를 해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실하게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 마을의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불편을 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의 시민들에게 어떤 사랑방과 같은 다양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주시고 또 검토도 하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모여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보시고 가져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또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 상임위가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 과별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를 다 메모가 되셨을 거예요. 예. 뭐 중장기적인 계획은 이렇게 흐를 것이다. 또 단기적인 것은 이렇게 계획돼서 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의원님들께 확인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상에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평택시 중장기 계획서를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은 매년 세워질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이 세워지는데 정말 이게 평택시가 세우는 계획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만 제가 저희 상임위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평택시입니다.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 그러면 5년씩 되어 있습니다.
5년씩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시가 5년을 통계를 내서 부서별로, 국별로 사업 현안에 대해서 안을 세우는 게 평택시 중장기 계획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평생학습센터 건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책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평택시가 평생과 직업교육으로 잡은 예산이 21억이었습니다. 2023년도는 42억이고 24년도는 26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뒤에 2023년도 42억이 얼마로 변했냐면 26억으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도에. 자, 그런데 2024년도에 얼마로 낮아졌냐면 21억으로 낮아졌어요.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5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편차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과별로,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22년도에 3년 전에, 작년 재작년이죠, 26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20억을 세웠습니다. 25년도에. 근데 이번에는 76억으로 낮아졌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배달이 도서가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는 이미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27년도하고 2028년도에나 평생학습센터가 건립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196억하고 22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계획서에는 32억이었어요. 32억이 올해 계획서는 196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 중장기 계획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3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세우고 100만 인구를 바라본다는 평택시가 1년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평택시 예산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는 세입 세출에 대해서 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입 세출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항으로 삼성전자가 있어서 이제 그 올해 전망이 좋아서 수익이 발생이 돼도 내년에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 전에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면 시 자부담을 넣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중장기 계획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평택시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짓는 거 없으면 세수 확보 앞으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2, 3년은. 그러면 2027년, 28년도에 평생학습센터 이거 지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500억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서라도 갖다가 순세계 잉여금 여유 있지 않습니까? 갖다 쓰십시오. 쓰셔서 하시고요. 중장기 계획 이런 식으로 평택시가 세우면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적어도 몇 억이 차이 나는 거 아닌 이상은 1년 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중장기 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평택시가. 매년 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세운 겁니다.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감액 추경하는 상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른 부분 아무것도 말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하나를 딱 보니까 아, 이런데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회계과나 세정과하고 협의를 좀 잘 우리 국과장님들은 하셔서 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도서관에 보면 지금 이제 저희 동삭동 도서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죠. 동삭동 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되면서 지금 이제 좋은 예라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열 이용 검토 예산을 세우셔서 1,656만 원을 세우셨고 친환경 예비 인증 컨설팅을 해가지고 1,771만 3천 원을 세우셨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으로 해서 1,771만 3천 원을 세우셨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건설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열을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지열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에 초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운영비에서 적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리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그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컨설팅 용역비가 어떻게 3,000원까지 다 똑같습니까? 예산 추계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 축제 하셨죠? 작년에가 16회였었나요? 네.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책 축제가 지금 이제 공연도 있고 전시 체험도 있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를 16회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축제를 마치고 나서 고민된 부분, 진행되고 나서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책 축제를 저희가 기획할 때 워낙 축제가 흔하고 어디나 다 똑같은 이제 모양의 축제를 좀 지향하고자 시민들과 같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올해의 책이면 그 책의 내용을 축제에 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 학교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그 시민들이나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의원님도 지난번에 왜 세계 책 축제 켈트넌 문화 축제 말씀드렸었죠. 그런 영국의 말씀을- 80년 전통.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세계적인 축제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기획 단계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고민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축제에 좀 아쉬움은 있어서 지난해 이제 시민위원들과 함께 기획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내용성이라든가 또 참여 성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시민과 함께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축제가 뭐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어떤 가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축제다라는 이미지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조금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의미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평택시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성공한 축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욕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보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은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긴 한데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이나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계는 정말 못한다. 그쵸? 감사 지적사항이 다 회계입니다.
우리 안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다 지적을 받으셨고 공사 업체가 폐원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 변경하는 것도 승인을 해주시고 돈을 입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비도 항목도 잘못 쓰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사업은 잘할 수 있지만 정산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들이나 우리 사업을 보조받아서 쓰는 우리 도서관이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금 지적된 사항들 보면 정말로 지적 안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전문가적인 소견이 없고 지침서를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놓친 경우도 있고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올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 그다음에 칭찬받았던 사항들은 잘 참고하셔서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살기 좋은 복지가 좋은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선자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근 3년간 수익 계약으로 한 간외 업체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보았습니다. 여성 보육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납장을 하는데 구입을 하는데 안산에서 했다든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서울 업체가 와서 했다든지 이러한 수의 계약은 우리 평택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 자료 보시면은 공사인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들이 다 저희 관내로 돼 있으시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물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공사예요. 시흥시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구입도 성남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23년도가 아니군요. 수납장 물품도 안산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품은 이제 그 뭐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물품 중에 그 맞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관 외에도 조달청으로 있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럼? 물품은 조달돼 있는 모든 거에서 것들을 다 조달청으로 해서 해야 네.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물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조달청에서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 2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보시면은 저희 관내 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걸로 이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내 것도 있긴 있겠죠, 이제.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하게 되면 있지 않나, 지금 조달청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네, 최대한 관내 거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관내 걸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달청에서 뜨게 되면은 우리 관내 업체를 최대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국 수강 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또 살림하시느라고 최일선에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올해도 분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